안녕하세요. 오독입니다. 네, 오늘 영상은 전체 공개 영상이고요. CPI 이번 주에 맞춰서 어떻게 여러분들이 대응하는 게 좋을지와 제가 생각하는 관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늘 CPI가 나올 텐데요. 이제 CPI가 어떻게 나오든 일단 보합으로 나오게 되면 크게 증시는 움직이지 않으면서 PPI를 기다리는 모습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 CPI에서 헤드라인 CPI보다는 근원 CPI가 중요할 거고요. 그런 CPI 내에서도 서비스 부분이 어떻게 나오는지가 가장 중요할 겁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데이터에서 서비스 부분이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증시가 움직일 수 있다. 그래서 그 구간을 간단하게 봤을 때는 오늘 이 추세, 이 구간에서 이렇게 여기서 지지가 나온 부분, 그래서 들어 올렸죠. 그다음 어제 이 전고점을 넘지 못하고 꺾였다. 그 센터에 있는데, 그래서 CPI가 나오는 거에 따라서 매우 좋게 나오거나 하면 23,850을 돌파하면서 이제 이 구간을 지지 라인으로 참고 올라가든가, 아니면 23,500 여기 구간 지지받았던 구간을 이탈을 하면서 요 추세가, 단기 상승 추세가 이탈이 되는 거죠. 이탈이 되면서 여기를 이탈하게 된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23,500을 기준으로 하방을 베팅하는 게 낫다. 그다음에 근데 하지만은 하방을 베팅할 때는 지금 구간에서는 강력한 지지 라인들이 많습니다. 23,350 구간도 지지 라인이고요. 23,100 구간도 지지 라인입니다. 그다음이 이제 22,800 구간, 요렇게 강력한 지지 라인들이 있기 때문에 하방을 할 때는, 돌아왔을 때는 일단 계속 하방으로 베팅했을 경우에는 다시 리턴이 된다고 하면 잘라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CPI가 어떻게 구성되어서 예상을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기관 컨센이고, 시장 컨센은 이제 시장 전체 컨센은 일단 0.3, 그다음에 3.0 근원, 그다음에 2.8, 0.1을 보고 있어요. 근데 이제 기관 예측치에서 근원은 조금씩 상승할 걸로 점치고 있고요. 헤드라인은 똑같이 보고 있고, 요거 소비자 물가지수 살짝 상승할 거도 보고 있다. 근데 요 정도 내에서 나오면은 약간 보합권이기 때문에 이 서비스, 이 코어에서 서비스 부분이 어떻게 나오는지가 중요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지금 이 노무라에서 살짝 이렇게 높게 보고 있어요. 그다음에 JP 모건도 높게 보고 있죠. 만약 0.34 요런 식으로 나오게 된다고 하면 근원 이 월간이, 그러면은 일단 증시에는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컨센 0.3에 부합하게 된다고 하면은 일단 증시는 PPI를 보자, 요렇게 넘어갈 확률이 높습니다. 지금 증시가 이미 기대감으로 좀 더 올라와 있기 때문에 매우 낮게 나오지 않는 이상 크게 상승하기에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코어 CPI에 대해서 이제 골드만삭스에서 예상 무브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공유를 드리면은 0.25보다, 아까 0.3이 컨센이었죠. 0.3, 0.25보다 낮게 나온다. 이러는 경우에가 이제 SPX가 이만큼 오른다. 보는 거고, 0.25와 0.30, 이제 0.30이 컨센입니다. 그다음에 아까 기관은 0.31 정도로 보고 있죠. 그래서 요렇게 나와야 이제 0.5, 그다음에 이 기간 컨센에서 0.34 요 정도로 나온다고 하면은 그냥 보합권에서 움직일 확률이 높다. 그다음에 그 이상으로 높게 나오면 이제 크게 떨어질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증시는 이 CPI에 그렇게까지 엄청 크게 움직일 생각은 안 할 거다. 여기에 이제 PPI, 그다음에 금요일에 나오는 이 그 소매 판매 요런 데이터까지 다 보고서 이 물가가 진짜 상승을 하는 부분이 큰가, 이 금리 인하를 뒤로 미룰 정도인가라고 보고 있죠. 거기에다가 최근에 이제 트럼프가 BLS 국장 자르고 자기가 원하는 사람으로 세우고 요런 부분에 있어서 좀 조작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려도 있어요. 'CPI도 조작하는 거 아닌가.' 이런 부분도 있다. 그래서 지금 일단은 트럼프가 모든 거를 조정하고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매크로파들 있죠. 매크로, 이제 기본적으로 이 전체적인 과거 사이클을 따지면서 매크로적인 부분, 과거에 이래서 지금 이렇다, 이런 매크로적인 뭐 채권 금리가 어느 정도 올라가면 단기채 금리가 이렇게 역전되는 상황이었을 때 증시가 약간, 이런 게 거의 그냥 매크로로 투자하는 사람들이 다 죽는다. 다 죽는 증세다. 그래서 그냥 오로지 이 트럼프가 움직이는 대로 움직이는, 그냥 시장의 차트의 흐름에 맞춰서 그냥 맞춰가야 된다. 지금 시장에서 이 매크로 투자자들이 쉽지 않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 관점은 하방입니다. 저는 사실 조정을 보고 있어요. 지금 사실 숏 들고 있는 사람들 대부분 다 갈렸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숏을 너무 일찍 본 것도 맞지만은 그 숏이 길게, 길게 이어지면서 8 월에 또 조정이 올 거다라고 하고서 여기 구간에서 숏 살아남았던 사람들이 홀딩했죠. 요 상승 때 이 숏 다 갈려 나갔다. 그러니까 숏이 지금 베팅이 계속 줄어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사람들이 더욱더 낙관적으로 바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아직까진 조정을 보고 있고, 여기 이 추세, 이 주황색 추세선,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이제 올라가다가 좀 이제 횡보를 한다고 생각을 합시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꺾이려면은 데이터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22,800을 깨기 위해서는 이번 주 데이터들이 다 안 좋게 나오면 요 구간을 깨게 되는데, 그 22,800 깨게 되면은 CTA가 이게 추세 추종이란 말이에요, 얘네 퀀트 기반은. 그래서 얘네가 무너지지 않는, 자기네 기준 안에서 무너지지 않으면 계속 매수를 해요. 그래서 지금 매수가 많이 들어와 있는데 지금 거의 상단치까지 붙인 상황이다. 그래서 여기 구간에서 22,800 요를 이탈하게 돼서 추가적으로 하방이 나온다면 이 CTA도 매도로 돌아설 수 있다. 추세 추종이기 때문에. 근데 그 기준은 일단 우리가 명확하게 22,800이 나왔죠. 그래서 지금 이 구간에서는 어쩌면은 이제 횡보 구간으로 좀 들어갈 수 있는데, 요렇게 이런 식으로 지금 요 추세는 뭐다? 이 추세는 단기적으로 지금 제가 말했던 여기 조정주고 5개 파동으로 올라오는 상당 추세죠. 요게 깨지게 되면 요 추세가 이탈이 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은 요 추세는 강한 추세 이탈이죠. 약간 중기적으로 6 월부터 이어온 추세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 추세가 이탈하는지 중요하죠. 이때 22,800 에서 지지가 나왔는데 지금은 좀 더 올라와 있는 상태죠. 그럼 요게 깨지면 23,100 부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추세가 깨지는지 보면 되겠고, 요 주황색 추세는 어떤 추세냐면, 제가 이제 전체적인 시장 사이클을 봅시다. 사이클이 1파, 2파하고 3파에 지금 요 구간이 4파가 산을, 저는 사실 이 4파가 요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요렇게 해서 5파로 상승한다. 근데 지금 요게 이렇게 갔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가 이제 단계가 끝났다라고 봤을 때 추세를 볼게요. 이 추세가 여기 2파 마무리, 그다음 4파입니다. 그럼 요거를 추세를 잇고 이 3파의 끝을 요걸 이제 이은 거예요. 이게 아까 말한 주황색 선입니다. 그래서 그 주황색 선이 그 상단을 이었을 때, 여기 하락 추세를 이었을 때가 지금 여기 상단 부분이 겹치는 부분이에요. 요거를 이제 SPX로 봐도 거의 상단 딱 붙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올라가더라도 요만큼은 올라갈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저는 요 구간에서, 이 구간에서 끝나고 하락을 할 거다라고 보고 있고, 이 하락은 22,100까지 부근까지는 내려올 수 있다라고 봅니다. 최소 이제 한 7%가 되는데 한 5% 정도의 조정인 거죠.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데이터가 나아지지 않고 금리 인하가 밀린다고 했을 경우에는 기존에 여기 갭, QQQ로 갭있던 SPX 갭있던 부분까지 누를 수 있다. 하지만은 지금은 저는 여기 이 트럼프의 특성상 여기에서 웬만하면 마무리가 된다. 근데 이 22,100까지도 안 오고 기존 고점 부근이었던 22,300, 400, 300 부근 요 정도에서 일단 머물 수 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저는 들어가기 좋은 자리는 여기서부터 하락을 하더라도 바이 더 딥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요 구간까지는 조금 기다리는, 그러니까 좀 물량을 좀 태우는 부분들은 요 구간까지는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봐 주시면 되겠고, 제 뷰는 여전히 요 하락을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SPX가 지금 보기 좀 깔끔하기 때문에 SPX 보면은 그 아까 말씀드렸던 이 주황색 추세선 똑같습니다. 나스닥. 그래서 요 구간까지는 들어 올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이 단기 추세 라인은 이탈할 가능성이 있는데 결과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여기서부터 이어온 요 추세, 이 추세가 지금 깨지려면은 대략 6,300이 다시 깨져야 된다. 그래서 요 구간에 이탈하게 되면은 하락세가 크게 붙을 거다. 하지만 요 구간이 깨지지 않는 한은 일단 지지로, 관점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6,400 구간 계속 탑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 코럴이. 그래서 요 구간을 돌파하시면 보면 되겠고, 나스닥이 23,850을 뚫는다고 하면은 SPX도 다시 한번 요 상단치를 붙이러 갈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추세로 봤을 때는 요 단기 추세 여기 이탈하면서 6,300을 이탈하는지를 체크하시면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번 주 안에 요
무빙에서의 결정은 될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애매한 값이 나온다고 하면은 요 구간에서 횡보할 겁니다. 네, 그렇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골드입니다. 골드는 어제 이제 "관세를 안 매긴다." 얘기가 나오면서 다시 이제 미리 그 얘기가 떠돌았기 때문에 미리 하락을 했어요. 근데 저는 요 구간에서 GDXU 가신 분들 다 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하락을 상승한 부분에 있어서 하락을 한다. 그래서 선물하시는 분들은 이 3,400, 여기가 이제 일봉으로 21선 지지, 흰색 추세선 지지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는 이제 선물로 좀 단기적으로 접근하기 나쁘지 않은 자리다. 기술적 반등을 노리기에 손절 컷도 타이트하고요. 그래서 요런 구간에서 왔을 때 다시 들어가는 게 좋다. 그다음에 현물 같은 경우에는 사실 GDXU 같은 경우에 지금 이 하락에 비해서 많이 안 빠졌기 때문에 일단은 좀 지켜보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하고요. 요 흐름 자체가 지금 다시 한번 이 CPI나 PPI가 결정되고 나서 이제 움직일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 일단 그 데이터가 나오기 전에는 일단 정리를 해 두고 좀 지켜보는 게 낫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인플레이션 데이터, 금리나 요런 데이터에 따라서 금이 추가 하락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가 나오기 전에는 좀 정리를 해 두고 좀 지켜보고 흐름을 지켜본 다음에 전환 그 추세가 결정되는 걸 보고 들어가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여기에 선물로 조금 들어가 있는데 이 기준으로 아마 요거는 이제 CPI나 나오기 전에는 다 정리해 둘 생각입니다. 네, 다음 IWM 러셀 지수인데요. 지금 IWM을 보면은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코로나 때 이 상승이랑 지금 뭐 패턴이 비슷하죠. 그래서 0.236 되돌림으로 짧게 주고 올랐다. 근데 요때는 제로 금리다. 그래서 엄청난 유동성으로 이 제로 금리로 인해서 중소형주들이 호황일 수밖에 없는 구간인데, 저는 지금은 이 중소형주들한테 쏠리는 게 아니라 빅테크가 S&P 시총의 40%를 넘게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빅테크 쪽으로 쏠린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중소형주들은 저는 과거처럼 이렇게 올라가기보다는 좀 도태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르지 못한다가 아닙니다. 근데 과거처럼 이렇게 올란다기보다는 여기서 좀 더 눌림을 주고 한 260 정도까지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최소 저금도 0.236 되돌림이에요, 여기 구간이. 근데 0.236 되돌림보다는 382 되돌림까지는 내려올 수 있다. 지금 요 구간에서 좀 되돌림이 더 크게 나올 수 있는 걸로 보고 있고요. 요 구간을, 네, 요거 이제 헤지 펀드들 포지션인데 이게 러셀 숏 포지션입니다. 러셀 숏 포지션을 엄청나게 많이 태운 상황이죠. 근데 이제 이게 양날의 검이다. 헤지 펀드들이 만약에 이제 IWM 이 러셀 지수가 오른다, 올란다 그러면은 이 헤지 펀드들은 요거를 커버링을 해야 됩니다. 숏 커버링. 커버링을 하게 되면 매수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증시 IWM 중소형주들이 더 뛴다는 거죠. 그래서 요런 양날의 리스크가 있는데 저는 이제 헤지 펀드와 마찬가지로 약간 숏 패팅을 생각하고 있다. 하락을 하고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세부적으로 보게 되면은 저는 요게 이제 첫 번째 파동에, 그다음에 이제 반등에 한 파동 더 빠지는데 이 구간을 한 208, 여기가 382가 한 205 거든요. 208에서 205 정도, 여기까지 정도만 보고 있다. 이 아래에 큰 하락이 나오려면은 그 제가 추가적인 그 뭐냐 22,100 부분이 깨져야 되죠. 그러면은 이제 0.618 되돌림까지 가는데 그거는 지금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지금 정도는 한 208 부근까지로 만약에 하락을 한다면은 끌어내려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봐 주시면 되겠고, 현재 강한 저항은 220에서 223. 네, 요 구간이 가장 강한 저항이다. 여기로 쭉 올라가게 되면은 이제 지지로 올라가게 되고, 여기로 다시 한번 또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된다? 헤지 펀드들이 커버링을 해서 강하게 들어올릴 수 있다. 이제 개별주 볼 건데요. 애플입니다. 애플은 저는 여기 구간에서 맞고 조금 횡보를 한 다음에 CPI나 이런 걸 보고 나서 돌파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전체적인 지금 증시의 수급을 다른 그 마소 뭐 엔비디아 미리 오른 구간에서 더 올리기 어렵기 때문에 증시를 방어를 할 때 이 기관들이 사는 게 애플, 그다음에 어제 테슬라 올랐죠. 테슬라. 그다음에 또 구글 뭐 이렇게 얘네들을 올린 거거든요. 못 오른 애들을 수급을 넣어서 증시를 상방으로 버티게 만들었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단기간에 이만큼 오르는 부분에서 차익 실현이 나왔는데 일단은 잘 버티고 있다. 하지만은 일단 CPI나 PPI에서 꺾인다고 하면은 일단 220과 215 요 구간에 올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저는 애플은 매수를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구간을 이제 휩소로 보고요. 상승 추세를 유지하는 상황에서
쪼끔 뭐 막 급하게 오른 것처럼 다시 또 급하게 오르기보다는 좀 시간을 걸리더라도 요 구간에서 좀 횡보를 거치고 오를 수 있다. 하지만 증시가 만약에 이제 크게 꺾인다고 하더라도 요 아래로 다시 내려올 수 215 아래로 내려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애플은 이 구간이 강하게 지지 라인이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버텨줄 거고요. 그래서 올라가기 때문에 지금 저는 220 구간 여기 부바부터는 그냥 매수 관점으로 보시면 된다. 본주로 길게 홀딩하실 거면은 지금부터도 사실 지금 뭐 매수를 하면서 내려왔을 때 조금씩 조금씩 더 매수를 해서 본주 같은 경우에는 그냥 '상관없다. 들고 있어도.'라고 봅니다, 애플. 네, 테슬라입니다. 테슬라는 이 시메트리컬 트라이앵글 패턴에서 이파동일 때 이탈하지 않고 들어올렸죠. 만약에 하방이었으면 여기서 절단을 맞고 하방을 했어야 됐는데 다시 한번 들어올리면서 제가 어제 이제 멤버십 분들 텔레그램에 테슬라는 이 350 불이 타겟인데 이 350 불을 가기 위해서는 이 CPI가 있기 때문에 월요일 날 들어올릴 확률이 높다, 여기 구간을. 그래서 어제 이 구간을 돌파해서 350 구간을 350 까지는 못 갔지만 그 근처까지 찍고 다시 리턴한 부분이 있는 거고요. 이 증시를 어제 버틸 때 테슬라를 이용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테슬라에 호재가 있었어요. 뭐 로보택시 관련 소식이랑 이제 충전 인프라 관련 소식이 있었는데 여기 추세를 크게 돌파할 정도의 호재 소식은 아니었지만 지금 현재 추세를 지수 추세를 추종하기 위해서 테슬라가 이용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350 구간을 돌파할 가능성은 당장은 낮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는 여기 시메트리컬 패턴이 아니라 이제는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돌파가 나온다고 하면은 이 박스권에서 횡보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전히 이 310 아래부터는 레버리지 괜찮다. 하지만 그 윗부분에서는 이 횡보에서 이 레버리지가 이게 사고팔고 사고팔고 하는 게 아니라 홀딩 관점에서는 레버리지는 보다는 본주로 홀딩하는 게 낫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이 그 관점을 유지하고 있고 저 여기 아래에 또 내려오면 또 레버리지 들어갈 생각입니다. 지금 현재는 이 300 구간을 아주 잘 지켜줬기 때문에 굳이 이제 300 구간을 이탈한다고 강력하게 볼 필요는 없다. 그 강력하게 보기 위해서는 지수가 꺾이는 거를 보고 판단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미 이 구간에서 이 하락이 나올 수 있는 구간에서 들어 올렸기 때문에 이 구간 300불 내에서 여기 구간에서 박스권을 유지를 해 주면서 이후에 다시 상승을 할 수 있는 뷰로 보는 게 지금은 맞고요. 하지만 지수가 하방으로 이탈하게 된다면 테슬라도 같이 내려올 수 있다라는 점은 인지를 해 두셔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 이 윗구간에서는 본주를 쓰라는 거고 아랫 구간에서는 레버리지를 써도 커버가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른 빅테크 중에서 이제 실적이 조금 다른 기업에 비해서 잘 못 나와서 이제 조정을 받고 있는 구간이 이제 아마존인데요. 일단 여기가 기술적 반등세가 나올 수 있는 부분까지 일단 와 있는 상황이고 이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려면 어차피 지수가 밀려야 되는데 200일선 아직 지켜주고 있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조정이 나온다고 하면 200일선 이탈할 확률이 높고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물대랑 이전 구간을 따졌을 때 205 구간 그다음에 이제 195, 200 구간 여기가 이제 매수하기 좋은 자리고요. 만약에 여기까지 이탈하게 된다고 하면 아래에서 매수를 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저는 요 구간에 왔을 때는 이제 매수를 접근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이제 CPI나 요런 부분이 잘 나온다고 하면은 그런 부분에 하면은 이제 200 일선 내에서 여기서 이 C 하락으로 가지 않고 다시 한번 임펄스로 올라갈 수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여기서는 이제 살짝 눌림 왔을 때 들어가야 된다. 근데 요거는 이제 데이터를 보고 결정을 해도 늦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팔란티어는 이제 요 빅각 채널들에서 깔끔하게 항상 계속 저항을 맞으면서 올라왔어요. 그걸 뚫으면은 다음 채널 이렇게 좀 전형적으로 규칙적으로 움직였는데 이번에도 요 채널에 맞고 떨어졌다. 근데 현재 지금 가까운데 요 갭이 있는데 이 실적이 아주 좋게 나오면서 들어올려서 지금 이 갭을 안 메꾸고 유지가 되지 않을까도 보는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요 갭을 좀 채우러 내려오긴 할 건데 그 시기가 지금 당장일지 좀 시간이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채우러 내려올 확률이 더 높다. 그런데 요 구간에서 지금 좀 횡보를 하다가 지금 당장 이제 베팅 자체는 185가 콜월이거든요, 전체적인. 근데 베팅은 200 까지도 올라가 있습니다. 200 네 200 까지도 지금 올라가 있고 220 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팔란티어에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워낙 많다, 베팅 자체가.
그다음에 신고가 영역이고 매물대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쪼끔 뭐 시너지 좀만 있으면은 계속 매수세가 들어오면은 어 올라가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팔란티어에는 지금 보유자의 영역이고요. 접근하시려는 분들은 그래도 요 갭을 채우는 걸 보고 들어가자. 만약 이 갭을 채우고 하락을 하더라도 굳이 여기 구간에서 손절하지 말고 아래 구간에 내려올 때마다 그냥 매집을 하자. 팔란티어는 실적으로 계속 그 고 PER을 줄여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장기적으로도 나빠 보이지 않기 때문에 좀 이렇게 제가 자리를 많이 기다렸는데 기다리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미리미리 조금씩이라도 일단 들어가자. 그러면 그리고 조금씩이라도 일단 들어가고 떨어졌을 경우에는 이제 물량을 좀 늘려 놓는 거죠. 그게 낫다라고 봅니다. 하지만 저는 항상 위익 구간에서는 레버리지를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레버리지는 일정 구간에 충분한 지수 조정이 5%막 이렇게 오면은 5% 이상이 오면은 이 개별주들이 최소 10에서 15% 이상이 오거든요. 5% 10% 하면은 막 20% 오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랬을 때 레버리지를 들어가는 게 나은 거지. 이런 단기 그 개별주에서의 오는 이런 조정에서는 상단에서 위에 있을 때는 그냥 개별주로 아니 본주로 들어가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 엔비디아입니다. 저는 아무리 강한 추세라고 하더라도 한번 조정이 오게 되면 236이나 38이 되돌림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요 구간에서 지금 한 번도 쉬지 않고 올라온 이 구간이 236이나 38이 되돌림이 나온다고 하면은 236이라면 160, 그다음에 38이면 146이죠. 그래서 저는 일단은 160 구간 정도는 와야 첫 매수가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구간에서 상투 잡힐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이제 내려올 때마다 매수를 하는 게 낫겠죠. 어차피 분할 매수니깐요. 어느 정도 떨어진다고 하면은. 그래서 일단 160 구간 정도까지는 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뭐 단기적으로 지금 이 추세를 보면은 요 채널들을 보시면 돌파하고 지지하니까 이 다음 채널까지 왔죠. 그다음 저항 맞고 떨어졌다가 이 갭 부분 채우고 한번 여기 다시 돌파. 그다음에 리테스트 하락 이탈하는 줄 알았으나 꼬리 말고 올렸죠. 올리고 나서 다시 한번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 현재 185 구간 여기 183, 185가 이제 저항인데 이 구간을 저항을 맞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저항을 맞고 리젝이 되면은 다시 한번 요 채널을 리테스트하러 오겠죠. 그러고 나서 여기가 이탈이 되게 된다면은 요 아래 채널까지 내려오는데 이 그 구간 전에 이 160이 아까 되돌림이 236이기 때문에 증시가 강한 추세로 유지돼 가지고 지지가 받는다고 하면 요 정도에서 끝나고 다시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엔비디아는 그리고 실적이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 실적을 보기 전까지는 어느 정도 주가가 차익 실현은 나오되 방어가 될 거다. 그래서 저는 그거를 160 선이라고 봐요. 근데 이제 160 선에서 만약에 요 사이에서 160, 175 사이에서 실적이 나왔는데 기대치보다 못 나왔다. 이 엔비디아가 만약에 기대치를 못 채웠다. 그럼 그때 이제 전체적인 기술주 반도체 전체적인 흐름이 깨지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전체적인 이 조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부분에 있어서 일단은 매수에 접근을 하는 게 낫다. 내려와 있다면은. 그러니까 한 번에 큰 베팅을 하는 게 아니라 여기 접근을 하고 실적을 보고 내려오면은 그다음부터는 계속 분할 매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멤버십에서 분석을 드렸는데 첫 번째 파동이 나오고 여기서 이제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인데 그 구간이 320에서 330 까지 일단 구간으로 보여진다. 근데 옵션 부적인 부분과 채널로적인 걸로 봤을 때 여기 구간이 딱 반등하기 괜찮은 구간이었고 요 추세 지금 이 추세가 아직 하락 추세가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한 파동 더 빠진다고 하면 5개 파동으로 요 구간까지 올 수 있다. 하지만은 요 구간을 길게 보지 말고 280이나 요 구간부터는 이 코인베이스는 장기적으로 매수 관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만약에 이게 여기서 이 조정이 끝나고 다시 한번 임펄스로 나간다 하면은 일단 먼저 요 추세가 돌파가 나와야 되고 요 돌파가 나온 다음에 이 320, 330이 리테스트 구간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구간에서 짚고 그다음에 다시 매수 관계로 가면 된다. 근데 이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큰 짧게 되돌림이 아니라 추세 되돌리면 크게 빠진다. 그러면은 요 부분은 더 크게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때 가서 그때 가서 생각을 하시고 지금 구간에서는 요 추세 이 330 구간에서 요 추세를
돌파하는지 못하고 떨어지는지를 보시면 되겠고, 떨어진다고 했을 경우에는 담는 게 낫다. 그다음에 여기서 기술적 반등을 보고 들어가신 부분은 일단은 정리를 하고 지켜보는 게 낫다. 요 기술적 반등만 먹고 흐름을 지켜보는 게 나은 거죠. 네,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일단 CPI가 나오고 나서 뭐 PPI가 다음날 바로 나오는 게 아니라 목요일 날 나와요. 그래서 시장이 어떻게 해석을 하는지를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거를 보고 다시 한번 분석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